옛날에 프로게이머 잠깐 하다가 은퇴하고 좀 청년단체 만들어서 활동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구독자가 한 24만 1000명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그냥 이제 순서대로 제 소개랑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몇 가지 뭐 사실 정책 내용도 있긴 한데 실제 유튜브에 있는 정책하고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노란 딱지 뭐 이런 것도 실제로 겉으로 알려지는 거랑 실제로 할 때랑 이런 게 좀 다른 면도 많고 해서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특히 이렇게 먼 길 다들 해주셨을 텐데 그냥 제가 경험하고 주위에 좀 유튜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한 것들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고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들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많이 해서 주위에 그런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라든가 뭐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따가 좀 전해드리고 뭐 방향성 이거는 굳이 좀 생략하고 최대한 이렇게 직접 궁금하셨던 것들 편하게 이렇게 답변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진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은 되게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했어요. 되게 민망하긴 한데 이때 기사가 이렇게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프로게이머로 2010년에 데뷔를 하고 제가 되게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빨리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유튜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프로게이머도 이제 겉으로 보여졌을 때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뭐 지금 뭘 다 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 그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랑 막상 그걸 했을 때 또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그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2010년에 데뷔를 초에 하고 2010년 말에 바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1인 방송 얘기를 좀 이따가 더 하게 될 텐데 아프리카 TV 다들 아시나요? 1인 방송 그게 이제 2010년도에 그 철구형 그 BJ 철구형이 그때 빵 뜨면서 저희 프로게임단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작년 1월부터예요. 한 주위에서 2010년도부터 개인 방송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방송을 원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따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NGO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작년 말에는 좀 당에서 민주당에서 좀 활동도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아무튼 원래 제가 바랬던 것도 그냥 방송 같은 거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생각도 다 다를 테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 또 영향을 주게 됐을 때 뭔가 이제 그게 최대한 좀 좋은 쪽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유튜브를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계신 분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그냥 하실 분들? 저는 그냥 소소하게 하나 운영하고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찍는 건 아니고 편집만 해서 올리고 있어요. 아 그럼 이따가 뭐 꼭 지금 하시거나 뭐 하실 계획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궁금하셨던 것들 막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걸 듣고 가셔서 한번 소소하게 이렇게 해보시면서 뭔가 이게 또 키워가면 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대한 얘기 오늘 좀 위주로 많이 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2019년 1월 5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원래 알림이 황희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알림이 황희도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뭔가를 이것저것 알리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제가 생각하기엔 언론이 좀 다루지 않는 내용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프로게이머 은퇴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못 보고 넘어갈 테고 그럼 이 얘기를 근데 어딘가에 남겨놓고는 싶은데 또 책을 쓰자니 그게 또 제 능력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주위에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방송이라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래서 난 방송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주위에서 좀 그 학원, 그때가 아마 학원이 요 신촌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원도 끊고 그래서 포토샵이랑 뭐 프리미어 이런 거를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배우고 나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되게 겁이 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이걸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성인분들은 뭐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처음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그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처음 촬영할 때도 막 뒤에 천 하나 놓고 그 이렇게 카메라 그냥 하나 세팅 딱 해놓은 다음에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전화할 때 내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된 거 들으면 되게 오그라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적응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한 몇 주 지나서 첫 영상을 이제 작년 1월에 이대로 하다간 돈이 학원비가 아까워 갖고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처음 영상을 올린 거고,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했던 거는 콘텐츠가 그 맨 처음 영상은 이거였어요.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그때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래도 좀 주위에 친구들이 좀 봐주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제 생각은 좀 청년들의 고민,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할까,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너무 이제 멋있고 좋은 것만 보면서 이게 저처럼 후회를 할까봐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작년 한 봄 지나고서부턴가 이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쭉 다루는데 제 동료들이 개인 방송하니까 처음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좀 방송을 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좀 너무 자극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여기서 다 누군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소위 요즘 문제가 되는 일베 막 그런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언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도 제가 약 10년 전부터 막 봐와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 이제 알림이 항의도로 이걸 바꾸고, 그래서 뭐 시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를 좀 알리겠다. 그래서 기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기자처럼 스스로 혼자 막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월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학원을 안 갔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몇 개 올리고, 현실적으로 영상 몇 개 올리고 조회수도 그냥 뭐 한 몇십에서 몇백 나오고 뭐 계속 민망하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그때 계속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막 실시간 그때 라이브를 하는데 한 10명, 20명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점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10명이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와, 10명이 그때 아는 친구들도 보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니까 막 그냥 제 편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30명, 100명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보는 사람들 오히려 줄어들고, 지인들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재밌으니까 와서 댓글 달지 나중에는 오지도 않는 거 보면서 이거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던 때에 이게 이렇게 가서는 내 학원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자 했는데, 그때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정호 씨라고 그 지금 한 105만 정도 된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러면서 채널명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 이름도 아예 그냥 이렇게 넣고, 원래는 케렌시아라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라는 뜻의 케렌시아라는 그 케렌시아 TV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막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어주고 채널명 바꾸고, 또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봐준다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든 뭐 브이로그든 어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내 걸 봐줄 때 그때 되게 큰 힘이 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때 저도 그러면서 이제 학원비까지 겹쳐가지고 계속 한 결과 어느 순간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점과 이후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민망한데 이게 제 첫 방송이에요. 저는 지금도 첫 방송을 못 보는데 첫 방송은 제가 주위에 보니까 저도 그 유정호 씨를 통해서 막 다양한 좀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고 제 주위에 프로게이머 막 지금으로 치면 막 몇십만 되고 뭐 100만 넘고 이런 크리에이터들도 주위에 있어가지고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특징이 첫 방송을 못 보더라고요. 자기가 한 첫 방송.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내가 하려고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각대 하나 세팅하고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찍고 그 순간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을 견디고 딱 이거를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그 화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보통 거기서 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견디고 올리는 것도 일이에요, 진짜. 왜냐면 올라오고 막 댓글 뭐 이렇게 알림 하나 와가지고 댓글 하나 달리면 뭐라고 달렸을까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뭐 이따가 악플 얘기도 좀 하겠지만 악플 같은 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악플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개가 정말 재밌고 유익해요 라고 했는데 댓글 하나가 갑자기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그거에 이렇게 파묻혀 가지고 다음 영상도 점점 이렇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봤고, 최근에 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던 그 효기심 역사 채널 혹시 아세요? 그 채널도 약간 이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플 때문에 좀 채널을 거의 100만 다 돼가는데 그 채널을 그 이제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첫 방송이 어색하다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그 이렇게 대화할 때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첫 영상 올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분명히 그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지금 잘 나가는 막 200만 300만 크리에이터들도 본인 첫 영상 보면 되게 막 촌스럽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방송을 보더라도 그때는 진짜 막 트렌드를 앞서가고 막 되게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 보면 되게 뭐 자막이 왜 저렇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촌스럽다 생각하면 그냥 내려버려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첫 영상이 마치 영원히 그거를 계속 올려놔야 될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계속 주위에도 보면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뭐 저는 이제 학원 다닌 게 아까워서 계속 하긴 했지만 학원을 꼭 가야 되고 장비도 뭐 카메라 몇백만 원짜리에다가 막 조명 막 해가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그럼 저는 처음에 얘기를 꼭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막 유튜브 책 같은 거 보면 나오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엔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 좋은 거 한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하더라도 그냥 이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반응이 좋다 그러면 알아서 또 나중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게 알고리즘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첫 영상을 뚫는 게 저는 반은 시작했다고 본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게 유튜브가 돈이 된다라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이란 것도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제가 청년문화포럼이란 비영리 민간단체라면서 콘텐츠위원회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유튜브, 그때 당시엔 저도 유튜브가 아직 한 10,000명도 안 되던 시절이라 주위에 막 20만 명 되는 친구들을 직접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한 요 정도 인원으로 스터디도 하고 직접 이것저것 그 맞춤형으로 과외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상이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시청시간 막 4000시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0명은 어떻게든 주위에 막 아름아름 해가지고 채웠는데 시청시간이 예를 들어서 막 200시간이래요. 근데 4000시간 이상이 돼야 이제 수익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늘려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뭐 본인이 하던 업무를 이렇게 그만두고 유튜브에 올인했다가 되게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봤었고, 반대로 영상이 잘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빵 터져가지고 시청시간은 막 4000시간 넘었는데 딱 그 단발성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재미있는 거 하나 봤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200만 이런데 그 구독자는 뭐 100명, 그리고 나머지 영상들이 안 올라온다. 그럼 구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 컨셉을 일단 정하는 게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좀 더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가 실제로 돈이 많이 되긴 해요. 저도 이거를 중고등학교 강연 다니면서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괜히 이제 그 일종의 너무 큰 꿈을 가질까봐. 근데 조회수 1회당 뭐 1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많을 때에는 조회수 1회당 한
한 7, 8원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분 이상 콘텐츠, 그러니까 9분 59초까지는 영상의 앞뒤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이 10분 이상부터는 중간 광고가 막 늘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완전히 이 1회당 1원을 벗어나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20 몇 분짜리 영상에 이게 그냥 많이 안 볼 줄 알고 한번 테스트 겸 광고를 제가 막 넣어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광고가 많으면 보통 꺼버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그때 한 30만 명인가가 봐주신 거예요. 되게 감사드리게도. 근데 그 영상이 이게 뭐 공개가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상 하나가 3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10배가 넘었거든요. 1회당.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1시간짜리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에 조회수가 막 100만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 광고가 만약에 딱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했을 때에는 이거는 그 추측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10분, 그래서 영상을 보면 꼭 10분 딱 맞추거나 10분 01초 맞추거나 이런 경우에 욕 엄청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 광고 때문이고, 그 중간 광고가 근데 차이가 정말 많이 커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들만 부각이 되고 실제로는 요것조차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서 좀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바로 여기 유튜브에 띄워드려야겠다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플러스로 요즘 청소년들이 틱톡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이렇게 한 4가지, 이외로도 뭐 네이버 TV나 뭐 다음, 카카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아프리카 TV예요.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이 은퇴를 2010년에 할 때 그 BJ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이 딱 아프리카 TV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길을 막 뚫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형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들, 특히 젊은 층한테는 되게 재미있고 하면서 좀 자극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막 네이버 이런 실검에도 좀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동료들끼리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프로게이머의 어떤 명예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제가 좀 빨리 은퇴를 했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하면 이제 인연을 끊겠다. 왜냐면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개인 방송이라는 그게 이제 BJ라고 그땐 불렸는데, BJ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프로게이머 너가 나가가지고 개인 방송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면 우린 인연 끊겠다 해서, 저도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근데 제가 방송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되게 소심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2012년에. 근데 어느 순간 제 동료들이 다 개인 방송을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 BJ, 여기 있는 아프리카 BJ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BJ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개할 때 BJ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다 뭐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던가 아니면 유튜브 하면 요즘 유튜버라고 소개하던가. 그 이유도 제가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BJ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어떤 뭔가 되게 낮은, 그러니까 되게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그러니까 뭐 저도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 TV에서 동료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막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비유를 제가 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한 학교에 이제 반에 이 학생들이 이제 뭐 한 300명 있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300명 중에 뭐 쉬는 시간대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 그러면, 이 반에 내 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반에 많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러면 하면은 1반에서는 뭐 누가 춤을 추고, 2반에서는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3반에서는 독서를 하고, 4반에서는 누가 막 재미있는 뭐 선생님 뒷담을 막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한 게 개인 방송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딱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물어보면 막 남욕하고 아니면 막 자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독서하는 바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정된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훨씬 좀 클 뿐이죠. 그래서 뭐 그들도 어느 순간 동료들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만이 사람들이 계속 내 방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했던 게, 저희들이 그때는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어요. 만나면 막 서로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냐, 없는 얘기하면서 엄청 혼내고, 특히 좀 형님들이 그런 좀 철없는 얘기하는 방송하는 그런 동생들 좀 혼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방송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이게 그때가 한 2010
2010년 중반쯤이었으니까 한 5년 전쯤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또 여기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해보면 결국의 핵심은 이제 시청자와 그 시청자의 또 그 본질은 돈인 거죠. 시청자들이 계속 있어야 내 명성이 유지가 되고 이제 별풍선 이런 돈도 많이 받게 되고, 물론 모든 BJ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그 형이 돈을 막 억대로 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제 주위 동료들도 이런 BJ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촬영 중이니까 또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방송을 하시는데 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막 1억 가까이 번다고 치고, 근데 나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시청자가 20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 방송한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시청자가 일로 와가지고 막 돈도 쏘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옆에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똑같이 책을 읽는 콘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하던가 뭐 자극적으로 간장을 뿌리던가 하면 내 걸로 오나 했는데 실제로 또 와요. 그럼 그걸 보는 또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를 걷잡을 수도 없이 흘러가고, 실제로 되게 친했던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도 방송에서는 점점 이 문제가 커져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 개인 방송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돼서 이런 사회학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 쪽에 계신 분들한테 뭐 박사님들이나 막 별의별 분들 다 찾아갔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동료들 중에서도 지금 일베 스피커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진짜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자본주의의 괴물이라고 표현하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롤모델로 삼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어느 순간 그 일베에 있는 많은 그 아이들이 이 방송에 와가지고 일종의 화력 지원 막 그렇게 해주고, 그걸 보면서 또 이 모델을 꿈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견고하게 세팅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게 가장 그 인간의 그 깊은 본성까지도 파고들어 가지고 심지어 명성까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는데도 그런 길로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아프리카 TV 이거 심각하다, 특히 그걸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하셨던 말씀이 아프리카 TV 그 애들이나 보는 거지 누가 신경 쓰냐 라고 해서 제 입장에서 되게 겁이 났던 게, 어쨌든 이들도 투표권이 생길 거고 청년이 되면 이들도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할 텐데, 이 동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당시에도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인기를 얻고 어차피 누군가 나를 욕을 해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그것만큼 많다. 그래서 어떤 BJ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논란을 키워요. 그럼 막 네이버 실검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 한번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 TV,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논란이 큰 논란이 있을 때 그냥 며칠 정지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막 3일 제재, 뭐 5일 제재. 근데 이들한테는 사실 훈장도 주어지는 거고, 나 이렇게 주목도 받았고, 나 근데 이게 막 부당하게 공격받았다면 팬들이 막 엄청 또 나를 응원해 주니까, 그리고 5일 동안 쉬고 오는 거예요. 이 개인 방송 이거를 맨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 보면 진짜 피 터지게 24시간 콘텐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다 각자 뭐 이제 뭐 현실의 업무를 맨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듯이 이들도 그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에 5일을 이제 갑자기 제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시청자들은 날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막 방송을 하고 싶지만 제재를 받아서 못하는 거야가 되니까 이들한테는 그냥 진짜 휴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이들이 원해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본인을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빵 뜨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규제의 방식보다는 이런 최대한, 요즘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피곤하게 뭐 팩트 체크를 하고 뭐 공부해가지고 역사 다루고 이런 거보다 그냥 뭐 자극적으로 재밌게 욕도 하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투 같은 거 쓰면 뭔가 그 안에 같이 이 네트워크에도 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좀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되게 많아서, 이거는
이 문제가 근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건 저는 이제 유튜브가 생겨나면서부터라고 보거든요. 2016년도, 17년도쯤부터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이게 아이들만의 되게 저급한 문화라고 인식하던 아프리카 개인 방송이 빵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그 박막리 할머니 같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은 뭐 보람튜브까지 거의 그냥 남녀노소 다 이제 개인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다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방송의 문제들이 아까 어린 아이들이나 보는 거지라고 했던 이 문제들이 완전히 이제 사회로 빵 터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기는 경고하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부랴부랴 잡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고 전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가지고 뭐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지금 이 배경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압축해가지고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 어떤 자극적으로 돈하고 인기, 딱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 개인 방송을 그러니까 일반 그냥 진짜 좋은 의도로 개인 방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그 이유 중에 보면 유튜브가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기를 못 끈다 그러면 유튜브를 아이들이 지금 막 삼성전자보다도 더 가고 싶, 이렇게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1인 크리에이터의 좀 장점들을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되게 재미있는 일상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동료들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럼 그걸 카메라만 이 삼각대하고 핸드폰만 하면 그게 콘텐츠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를 찍어서 또 이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조회수가 또 잘 나오겠고, 심지어 뭐 아프리카 아까 그 개인 방송을 하면 별풍선도 많이 쏘죠.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막 한우를 먹어요.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는데 시청자들이 돈을 또 싸주죠.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또 2차로 또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걸 먹고 친구랑 논 건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돈은 계속 벌고, 심지어 영상을 어느 정도 되면 편집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럼 편집자가 내 영상을 또 재미있게 편집까지 해줘요. 이 구조가 생겨나면 이게 성공한 모델 기준이에요. 그랬을 땐 쉽게 말해서 친구랑 노는데 계속 돈은 돈대로 벌고 또 계속 구독자가 늘면서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생기고, 그러면서 밑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와 인기가 이어지고 사회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J란 말을 철저하게 이제 안 쓰기 시작하고 크리에이터, 지금은 너도 나도 크리에이터를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크리에이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막 어느 순간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한때는 제 주위에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이 큰 주위에 이런 아프리카 BJ들이 어디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는 걸 봤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 프로게이머 은퇴하고 뭐하고 지내냐라고 하면 나 개인 방송에 하면은 요즘이야 막 유튜버 막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거의 이제 안부 묻듯이 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알바하고 지내 약간 이렇게, 왜냐면 그때 개인 방송한다 그러면 뭔가 인식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거는 장점인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좀 교육 쪽이나 이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기존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꿈이 있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꿈을 펼쳐라고 하지만, 사실 그럼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또 부모님의 나이가 돼 있고 약간 이런 거를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저는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뭐 그게 깨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주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브이로거, 뭐 먹방, 뭐 뷰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영역의 유튜버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청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걸로 돈까지 벌고, 심지어 뭐 한 달에 어떤 먹방 유튜버는 막 20몇 억씩 번다 그러죠. 하루에 막 3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아이들의 인식과 기존에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이게 저는 되게 빨리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저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건 맞지 않겠다. 어차피 마음은 딴 데 있을 거고 차라리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성공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때 또 제 주위 BJ들이 좀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 그러면 사실 연예인이든 뭐 누구든 다 스타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이제 연예인 하면 되게 뭔가 다른 사람들 같고 근데 BJ 하면 BJ 주제에 뭘 저렇게 막 자기가 스타인 줄 안다. 사실 그 차이가 뭔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스타가 된 건데 BJ들도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그 채널들이 있었고 한정된 시청자 안에서 본인이 이제 어필 잘 해가지고 물론 막 자극적으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면 대도서관님 그런 분들 근데 그런 BJ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았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누구나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진짜 일반 그냥 제 주위 친구들도 어느 순간 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그런 개인 방송하는 친구들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네, 그러면서 어떤 편견들도 많이 깨졌던 것 같은데 당연히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일단 불안한 미래 이거는 정말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던 동료가 다음 달에 갑자기 뭐 수익이 10분의 1로 막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그게 계속 떨어지고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이제 뭐 잘 나가던 동료 이 방송인 이 동료 프로게이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퇴하고 그냥 청년단체 하면서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왜 부럽냐 그러니까 나한테 미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 한 달에 그때 당시에 그 형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번다 그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뭐 미래가 없다 해도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번을 지금 본인은 막 벌고 심지어 본인 명의로 몇 억짜리 집까지 20대 후반에 당시에 샀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거품이고 이게 언젠가 그러니까 영원하게 내가 무슨 뭐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당장 다음날 방송을 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을 했는데 2,000명이 봤어요. 생방송을. 다음날 했는데 1,700명.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날 켰는데 설마 했는데 1,500명. 그러면 이제 계속 다운되는 거죠.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그 숫자에 완전히 사람이 갇혀서 매몰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생방송에서 그 느낌이 그땐 이해가 안 갔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것도 좀 자세히 이 질의응답하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것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책을 보면 어떤 책은 레드다, 어떤 건 블루다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블루라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사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저는 찾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블루오션이고 특히 그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 1세대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튜버들의 조회수 되게 거의 뭐 200만 유튜버인데 조회수는 막 4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4만이면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이제 뭐 100명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2명만 그거 보는 셈인 거거든요. 거의 그냥 이제 그러면은 채널 자체도 제가 이제 저희들끼리 추측하기로는 구독자가 엄청 많은데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면 이 채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점점 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띄워주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망해가는 채널이 된다라고 저희들끼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이런 음식도 나오고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되게 빨리 변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런 그냥 방송 그러니까 일반 그런 MBC라든지 이런 데서 예능 같은 거 할 때에도 트렌드가 은근히 되게 빨리빨리 변한다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는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력 큰 유튜버가 한번 뭘 했을 때 그 다음날 막 우르르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준비했는데 이미 또 다른 게 이슈가 되고 하면 그냥 그거는 이미 그 옛날 콘텐츠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제 주위에도 보면 매일매일 그런 콘텐츠를 생각을 하는 24시간 고민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조급함 그리고 뭐 이게 남들과의 비교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남들과 저 타인과의 비교가 진짜 참 우리의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참 이게 예를 들어서 옆에 분이 같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막 그 유튜브 구글에서도 막 축하 이걸 보내줘요. 100명 축하한다, 1000명 축하한다. 그래서 되게 북돋아 주는데 그러면서 같이 시작한 동료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미 10,0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명을 채워갖고 딱 1000명이 돼서 행복했던 게 바로 사라지죠. 쟤는 어떻게 10,000명을 갔지?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또
보통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빨리 성장하는 거, 아까 제가 좀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극적인 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방송을 해야지. 이들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진짜 악한 이런 어떤 사상을 뿌려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일단 방송에서 살아야 되고, 이걸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일베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게 오히려 이 동료들도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노란 딱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몇 가지 이제 규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잣대 이것도 아마 방송을 또 몇 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보신 분들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뭐 영상 올리고 나면 많이 지적하는 거, 그런 댓글들, 그러니까 물론 비판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이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내 채널을 이렇게 그 시청자와 맞춰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의 묘미가, 저도 이제 뭐 특정 정치인이라기보단 한동안 그 작년부터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인분들이랑 이렇게 방송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충돌했던 점이 딱 그거였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한다 했을 때 전 대본 없이 그냥 오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안부 얘기하고 한 5분 10분 지나면 시청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를.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냥 현장에서 즉흥으로 방송하자라는 게 이제 제 취지고, 그게 유튜브의 묘미다. 왜냐면 기존의 방송은 이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갔잖아요. 방송에서 그냥 보여주면 그것만 봐. 근데 지금 방송은 예를 들어서 뭐 물컵 흔들어 주세요, 뭐 물컵 흔들고, 이렇게 직접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게 유튜브의 매력인데, 그거를 살리지 않고 딱 준비한 스크립트만 가지고 방송하면 솔직히 실시간을 볼 의미가 없죠. 그냥 나중에 업로드된 걸 보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세팅,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하는 걸 좀 추구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엄격한 잣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그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도 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악플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말자. 저는 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신경 안 쓰게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플과 비난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여성 크리에이터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방송을 하다가 이제 우는 거, 방송에서 울면서 제발 멈춰주세요 하면 그거를 악플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 됐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뭐 제 주위에도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그 여성 크리에이터들, 그 막 성적으로도 엄청 희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 그런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와가지고 뭐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저도 뭐 외모가 조선족이다 해서 뭐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저는 그걸 되게 하도 많이 욕을 먹다 보니까 재밌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듣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게, 유튜브를 기왕 시작했으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꼭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를 없애는 청정구역을 만들겠다 생각하다 보면 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그러니까 좀 주위 사람들, 좀 믿을 만한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에도 비판을 하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뭐 나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 와가지고 괜히 딴지 거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 뭐 꼬투리 잡아갖고 딴지 거는 것들은 그냥 오히려 냅두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정답이 없다는 거가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단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뭐 그 산업화 시대 성공 모델 보면 성적 잘 받으면, 그러니까 100점 맞고 뭐 스카이 대학 가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보통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뭐 이런 방송했대서 내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막 많은 이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해볼래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성향과 뭐 환경과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답이 없다는 걸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는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기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띄워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앞에 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 보통 보면 저도 원래 제가 시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게임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몇 개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조회수와 좋아요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해놨는데 보통은 유튜브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조회수도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유튜브가 참고로 저도 되게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확실한 건 지금 어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구글의 그 이 관계자님도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고 했는데 그분도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 시중에 나온 책들을 쭉 저도 이제 사가지고, 왜냐면 강의 다닐 때 참고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보려고 샀는데, 어떤 책들 중에는 이제 막 정답을 알려주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막 100만 넘어가는 친구들도 정답을 모르고 계속 그냥 추측만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고, 결국엔 다만 그 중에서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찾은 나름의 해답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조회수랑 좋아요보다 중요한 게 저는 여기는 없네요. 그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략 4분짜리라서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10분짜리 영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분짜리 영상을 5분을 보면 시청 지속 시간이 절반이니까 50%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유튜브 영상 올렸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 막 10% 20% 이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주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 주위에 퍼뜨려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BTS도 아니고 영상 하나 올렸다고 막 찾아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위에 막 공유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경험하셨겠지만, 누구 유튜브 시작했다 그러면 구독을 누르잖아요. 구독 누르고 영상 한번 살짝 보고, 혹은 좀 의리가 있으면 뭐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맨 끝으로 그냥 가갖고 뭔 얘기하는지 보고 그냥 꺼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댓글만 남기고 꺼버리는 데에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10분짜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은 내 영상을 10분 정도를 끝까지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적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서는 그 이제 안 좋은 영상, 한마디로 그때 이것도 저희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끼리도 추측을 해봤을 때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무슨 뭐 2019년 뭐 지구 종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좀 낚시성 콘텐츠, 그러니까 그런 거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쭉 끝까지 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하도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맨 끝에 넘어가갖고 결론 보고, 아니면 중간중간 건너뛰고, 그러면은 이게 낚시성 영상은 자연스럽게 시청 지속 시간이 줄어들겠죠. 제가 저희들끼리 얘기했을 때도 이게 구글에서 이걸 인간이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의 장치로 이걸 걸어놨구나라고 저희들끼리 막 추측을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진짜 시청 지속 시간이 낮다는 건 어쨌든 뭔가 이게 질적으로든,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 아무튼 이게 좋은 영상은 아니겠구나, 뭐 정보가 있든 재미가 있든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이 영상 자체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질이 낮다는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안 띄워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몇천 정도에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한 60%가 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 그래프를 원래 보여드리려는데 이게 없어갖고 죄송한데,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보통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져요. 그냥 영상이 대부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지점을 그래서 보니까 딱 올라간 지점 보니까 그때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높았고,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게 높다고 많이 띄워주는 건 아니지만 낮으면은 안 띄워준다. 그래서 그 영상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분석에 들어가 보면 정말 세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어떤 카톡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뭐 외부에서 어떤 사이트에 링크를 보고 몇 명이 들어왔고, 뭐 엄청 분석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이 AI가 이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의 그 질을 판단을 한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영상도 그렇게 돼 가지고 빡 뜨면서 제가 그 구독자가 그때 당시에 한 3,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거를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되게 아쉽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꼭 해요. 주위에 내 영상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첫 영상을 올리고, 당연히 그럼 누구나 막 뿌리겠죠. 카톡방이든 어디 커뮤니티든 뭐 페이스북이든 막 공유를 할 텐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가 그 영상을 보게 됐을 때, 특히나 저도 이 분석을 막 들어가서 초창기 때는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이 영상을 그냥 우연히 썸네일로든 그냥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 영상 떠갖고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외부에서 제가 뭐 카톡을 줘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떤 페이스북에서 그냥 어쩌다가 떠가지고 그걸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시청 지속 시간이 엄청 낮았어요. 한 20-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갉아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래갖고 저도 한창 막 페이스북이다 뭐다 보이는 데는 다 뿌렸다가 그걸 다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근데 아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위에 가족분들 아니면 좀 믿을 만한 분들한테 영상을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서 서로 처음에 이렇게 같이 그 기초를 다져갈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링크했을 때 서로 같이 끝까지 봐주고, 그 대신 내 것도 봐주고, 이렇게 서로 이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갈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한마디로 좀 믿을 만한 분들한테는 처음에 영상을 많이 주위에 뿌리고, 좀 댓글도 많이 달아달라 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영상이 이 썸네일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이 썸네일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까 그 정호 씨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도 썸네일을 그냥 제가 막 만들었다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 거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유튜브는 보면은 막 5년 전 거가 갑자기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유튜브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을 띄워주다 보니까 내 영상이, 그러니까 비슷한 영상을 이 시청자가 요 영상을 보겠구나 하는 걸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뭐 게임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도서관님으로 예시를 들면 그분이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그리고 뭐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뭐 똑같이 표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 이분이 했던 콘텐츠를 나의 스타일로 맞춰가지고 새로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시청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런데 옆에 뜨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내 거에 와서 구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먹방도 보여주고 싶고 뭐 노래도 하고 싶고 막 난 보여줄 게 참 많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ASMR 같은 거 유튜브 막 많이 보시죠. 그 막 몇백만 되는데 굳이 유튜브 하나 채널 더 만들잖아요. 저 그게 왜 그런가 처음에 몰랐는데, 확실히 이 알고리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시사 유튜브를 하는데 갑자기 게임 플레이 하는 거 올린다 그럼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 해도 100만 명한테 이 영상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비율만 좀 높아져서 내 영상을 구독자 1000명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이 알림이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지를 이제 보고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유튜브 시청할 때로 생각해보면 편해요. 내가 게임 보려고 유튜브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나와서 정치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구독 취소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먹방이다 하면 처음엔 무조건 먹방으로 그냥 딱 그 올인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BTS나 뭐 이런 뭐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처음엔 그래서 무조건 그래야지 유튜브에서도 아 얘는 뭐 뷰티구나 얘는 게임이구나 이걸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띄워주는 거죠, 추천 영상에. 안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뭘 추천해 줘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도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색깔을 딱 정리하고 썸네일 같은 거 내가 좀 어떤 스타일로 가고 싶은지 좀 요즘 대세인 분들 걸 보면서 참고를 해서 나만의 버전을 좀 만들고, 처음에 영상 한두 개 올리고 조회수 뭐 저도 근데 그 함정에 빠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처음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고, 적어도 저희는 그래서 한 영상 10개 정도는 올려보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올라왔을 때 그럼 대충 그 채널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오면 채널 재생 목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일관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어떤 채널에 가서, 저도 이제 처음에 주위에서 그 유튜브를 알려주는 친구가 좀 조언해주는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내가 어떤 채널에 가서 어떤 영상을 구독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그냥 보는 단계가 있고 거기 구독을 굳이 해가지고 알림 하나하나 받으면서 보는 채널 그 막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을 가장 오래 보는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다 다른 만큼 어딘가에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도서관을 끼워 맞춰 갖고 내가 대도서관처럼 한다 이러면 오히려 어색해져 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건데, 대도서관님 채널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막 되게 정직하고 막 욕 안 하는 그런 게임 크리에이터로 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문제점이 좀 생겨났죠. 문제점이라기보단 좀 노잼이다, 좀 재미있는 게임, 이런 클린한 게임 방송 없을까 하면서 그 수요층이 늘어나요. 그거를 또 치고 들어온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 채널이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런 점들만 좀 참고하셔서 본인의 색깔 뚜렷하게 해서 방송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악플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슬슬 제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네티즌들 비아냥, 그리고 다짜고짜 인신공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좀 놀랬던 게, 근데 저한테 처음에 조선족을 닮았다 그러더니 말투가 조선족 같다 하더니 어느 순간 조선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얘기가 이어지니까 조선족이 돼 있고, 그러면서 막 뭐가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이 어떤 그걸 실제로 믿으면서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 조선족이냐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짜뉴스의 무서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작년 딱 이맘때였죠. 7월 막 6월 유튜브 차단 얘기 나올 때 그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유튜브 차단설을 믿냐 해도 아이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런 본인이 믿는 좋아하는 채널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고, 저도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가르는 구독자들, 이거는 뭐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정치 이건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개인 방송 중에서도 좀 오래 이 방송, 그러니까 좀 일찍 팬이 된 사람하고 어느 순간 좀 지나서 이 채널 알게 된 사람들 간의 싸움,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 팬덤 내에서도 싸움 벌어지듯이, 그러다 보면 이 크리에이터는 되게 곤란해져요. 이 친구의 편을 들자니 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커트시킬 거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 하자니 이 오래된 사람 버린다고 또 소문이 날 거고, 이런 문제들도 뭐 정답은 없지만 나중에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넘어갈게요.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아무튼 좀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 답변하고 하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마무리했는데 1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프로게이머 하다가 NGO 단체를 만들게 된 거는 은퇴하고 제가 한 5년간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선생님 막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 이거랑도 좀 이어지는 거긴 한데, 진짜 원 없이 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 하고 싶었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가지고 그 끝을, 그 한계를 느끼고 나와가지고 정말 원 없이 놀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그때까진 부모님한테 의존도 많이 하고 정말 대책 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그 무렵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16년도 막 촛불 혁명도 있고 좀 전인데 딱 그 해 초에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께서 이런 주위에 NGO 활동하시고 막 이런 거를 또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성향이, 방송에서는 좀 얘기했었지만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었거든요. 지금의 저를 제일 끔찍히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직접 현장에 갔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든 안 좋든 한번 느껴보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저도 처음엔 다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공익을 위한다 하고 뭔가 자기가 정치하거나 막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막 본인을 희생하고 돈도 못 받고 이걸 보니까 그 과거에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 내가 해야겠다. 그동안에 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던 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래서 청년들, 이런 비슷한 청년들도 좀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혼자 있으니까 되게 막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막 갑질 같은 거에 많이 피해받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 친구들을 같이 모으면 아무래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이 친구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로 시작했는데 딱 그 해에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사회 참여하고 하다가 단체가 점점 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그건 아니었는데 정치단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바랬던 것도 아니어서 지금 단체는 제가 뭐 하고 있진 못하지만 좀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단체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소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서울대든 막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많은데 막상 이 친구들이 원해가지고 이 단체의 룰도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아무튼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했던 건 활동가들, 아마 특히 아까 비영리 단체 하시니까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리더지만 여기 있는 개개인이 뭔가 목표가 있어서 왔을 거고 그럼 개개인이 하고 싶은 게 또 다 다를 텐데 이걸 획일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끌어 가기보다는 본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느끼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디 회사를 가든지 뭐 하든지 했을 때 더 좋겠다. 너무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끔 우리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활동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하게 여의도 쪽이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정치를 할 생각은 원래 없었어 갖고 그 역할하고 다시 좀 밖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진짜 그 예전에 그 내용들을 차라리 그건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임요한 선배랑 대결을 했어요. 2010년 10월 18일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임요한 선배랑 대결하러 갈 때 수백 명이 다 임요한 선배 팬이고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대진표가 떴는데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프로게이머이긴 했지만 대중들 앞에 선다는 건 상상도 못 했었고 그냥 게임 하다 보니까 그 결승을 뚫고 이 64강에 32강에 진출한 건데 남들 앞에 나가서 뭐 내가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걸 상상도 못 해가지고 엄청 떨다가 현장에 가니까 어쨌든 경기는 해야 되잖아요.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악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참히 깨지고.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눈도 못 맞추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극복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주위에 보면 프로게이머들은 막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하는데 저는 정작 제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현장에 일부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2017년 18년 때는 그런 무대 같은 거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괜히 그런데 그냥 막 엄청 떨리고 그래도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뭐 이런 게 프로게이머 때의 경험도 아마 맞물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적당한 자리에서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적응이 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진짜 그 어떤 심정인지 옛날에 저를 떠올려 보면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 막상 일단은 그냥 다른 사람들 보여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찍어가지고 그냥 혼자 그걸 보면은 되게 민망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 지금 내 모습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나한테 되게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단체 활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신을 뭐 믿어라 이런 게 안 되는 걸 저도 경험해 봐가지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경험하시면서 이 선생님의 어떤 이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잘 하시다 보면은 계속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참여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 읽고 그거 어떻게 뭐 고르는지 이거는 제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현 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에서도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를 또 이렇게 다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리고 보통 저는 매일 그 기사를 그냥 쭉 읽어보거든요. 근데 네이버 기사 읽고 똑같이 다음에 가서도 똑같이 읽어요. 그러면 댓글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그리고 어떤 논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랑 이게 또 그 언론사별로 다른데 다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막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보 진영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 보고 뭐 딴지 클리앙 같은 데도 가보고 또 반면에 좀 저랑은 성향이 좀 안 맞는 커뮤니티도 막 들어가 갖고 같은 주제를 어떤 식으로 대중들이 생각을 하는지 저도 아무래도 뭐 정치권 안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얘기보다는 원래 저도 이런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거의 그 진실은 또 뭔지 이런 걸 막 찾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유튜브로 옛날에는 재밌는 걸 봤는데 요즘은 기사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사 같은 것도 좀 빨리 읽혀진다 그랬나? 아마 이거는 여기 계신 뭐 특히 기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게 익숙하실 텐데 저도 그냥 기사를 쭉 보니까 대충 그냥 문단 보고 이거 버릴 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좀 아마 맨날 그 기자 이렇게 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이슈들을 딱 있을 때 많이 챙겨보고 그리고 주위에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배워야 되는 시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했으면 기왕이면 또 구독자도 있으니까 좀 이끌어가는 식으로 하면 대중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해서 좀 그분도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이끌어간다고 하긴 좀 그렇다. 그냥 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에 이제 맞춰갖고 가는 거지. 내가 마치 이제 잘못하면 이걸 계몽시켜 주겠다로 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배워가야 될 시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어쨌든 영향력을 가졌으면 그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철학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늘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냥 기사 다양하게 보고 팩트 체크를 좀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 그 실질적 위협. 그거는 뭐 최근에 곽상도 씨랑 미래통합당이랑 이명박 재단에서 고소고발해갖고 최근에 검찰 한번 다녀왔고 그다음에 메일 같은 것도 오고 그것도 있었어요. N번방 그 MBC 기자 이건 방송에서 아직 원래 공개하려다가 못한 건데 그 기자한테도 메일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뤘는데 뭐 내용은 그거였어요. 아무튼 본인의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 변호사한테 이거 법적 검토하고 있고 자기한테 사과하면 내가 봐주겠다. 저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도 뭐 이렇게 윤범기 기자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기자도 권력이고 그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법적 대응하겠다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협박을 하는 거 보면서 이런 협박이 무서웠으면 내가 이런 활동을 적어도 이렇게까지 감당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내가 막 겁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사과하고 영상 내리고 좋게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정치 시사 유튜브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가 어찌됐든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악플 같은 것도 이게 옛날에 지금 유튜브 하기 전에 저는 그 BJ 동료 몇몇 비판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좀 유명한 형들 비판 좀 했다가 가루가 되도록 까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임요한 선배님 대결할 때 댓글이 수백 개가 그때 당시 그 DC 인사이드의 그 스타 갤러리가 엄청 잘 나갈 때인데 그때 그냥 게임 끝나고 집에 오니까 실시간으로 한 79만 명인가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댓글창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때 그걸 보고 한번 쇼크를 받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BJ 그 동료 형들 한번 건드렸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제 한번 비판을 살짝 했다가 댓글 하나 달았길래 제가 대댓글로 막 얘기하는데 2개가 달려있더라고. 그 다음에 2개 다니까 막 10개 그렇게 막 수백 개 악플 받아보면서 저는 주로 약간 읽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것도 진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피해도 이걸 아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간 이걸 보면서 멘탈을 수련해야겠다. 약간 이 맷집 기르듯이. 그래서 막 보면서 어느 순간 이게 보면서 제가 한번 그걸 해봤어요. 생방하면서 악플러들을 오히려 내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악플러들 막 이렇게 몇 개 읽어주면서 얘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악플 달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데 뭐 얘는 좀 창의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얘가 발끈해갖고 막 더 인정받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심리를 봤을 때 악플러들의 심리를 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그 인정 욕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굳이 제 채널에 와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내 채널에 와가지고 어차피 타격 안 받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여기서 그렇게 할까? 근데 읽어주니까 실제로 몇몇 친구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제 VIP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막 다른 제 진보진영 채널 가가지고 막 악플 달고 이상한 얘기해서 구독자분들이 얘는 안 된다 차단해라 했는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걸 한번 누구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오면 꼭
제일 먼저 읽어주고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었던 게 댓글에 다른 구독자분들이 처음엔 저를 욕했어요. 이거 답도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뭐 희도님 이번에 저기서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 친구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얘는 변한다. 난 그렇게 민다 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얘가 되게 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아무튼 악플러들도 오히려 악플러들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악플러들도 본인이 막상 평가를 받게 되면 끔찍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악플러들 약간 그게 프로게이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심리전이잖아요. 악플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악플러들이든 뭐 남들이 나한테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는 개개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웃사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저도 가장 크게 고민하는,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도 가장 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채널에 대한 그 대안의 필요성. 저는 진짜 특히나 그 목표를 그 채널로 잡은 건 진짜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컸던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아까 제가 이 청년 고민 얘기하다 왜 시사로 갔냐 이거랑 좀 맞물리긴 하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저쪽 좀 극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이상한 유튜버들이 막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제 제 아는 그 친구를 막 짓밟으면서 크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막 그러면서 막 자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항상 등장할 때 이쪽에 김어준을 까면서 자기가 뭔데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같은 선상에 스스로를 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비판해봤자 어차피 계속 현실적으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걔네들이 계속 이슈를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고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저도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이거에 대항하는 채널로서 스스로를 브랜딩한다는 게 저쪽에서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이쪽에서 그런 채널이 분명 필요한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청년 그 유튜버들 좀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아까 그 질문이랑 좀 많이 맞물려서 같이 좀 답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편하게 이거 얘기해도 채널 얘기해도 상관없죠. 성재준 TV부터 해서 뭐 리섭 그 크루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과는 별개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진보 진영에도 늘 얘기를 했던 게 우리도 이런 걸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를 되게 잘 파고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개개인 청년들이 했다고 절대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연중에 돈 자랑하는 거. 근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돈 자랑하면 이게 또 이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는 프레임도 좀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다들 돈 진짜 많이 버는데도 그걸 막 내색을 못하는데 저쪽에선 의도적으로 막 본인 집이 넓다는 걸 자랑하고 유튜브 하면서 편하게 막 이런 좋은 집에 산다는 거 막 본인의 어떤 막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노출을 의도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었던 게 제 지인 중에도 그 좋은 대학교에 그 치과대학인가 나와서 이제 되게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길을 이렇게 찾아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탈쓰고 문재인 욕하면 나도 되는 거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럼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냐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채널들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거 인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래서 아무튼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전략들을 되게 많이 짰는데, 문제는 저 하나로서 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의 캐릭터는 한정적이고 특히 청년이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채널과 제가 붙는다 그러면 어쨌든 대중들이 봤을 때는 막 거기 변호사도 있지 뭐 기자도 있지, 근데 얘는 그냥 청년이지 하니까 대결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쪽에서의 그런 대항하는 채널, 그렇다고 막 유시민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랑 분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딱 그 말씀해 주셔서 전 좀 추후에 얘기를 해서 더 이걸 디자인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응원을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지금 되게 뭐 어려운데, 아무튼 그거를 이게 나오게 되면 제가 보통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 어떤 채널에 대한 그 영상, 이게 제가 총선 기간 동안에 했던 건데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홍보를 할 때 뭐 이분의 채널 있고 이 선생님 두 분의 채널이 있다 쳤을 때 한 분은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구독해 주세요 하면 제 거에는 막 좋아요가 막 몇천 개씩 박히는데 막상 이 채널에는 구독을 얼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저와 뭐 절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 채널
정말 필요한 채널인데 구독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구독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어떤 말씀 주셨던 채널에 공감되는 충분히 이미 구독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어떻게 디자인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채널을 널리 저도 홍보하면서 계속 발맞춰 갈 수 있는, 정말 딱 시기적절한 상황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쪽에서 너무 그 비겁한 게, 저는 그 무슨 단체들 있잖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단체에서 계속 고소고발을 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1배를 고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민주 진영에서는 계속 뭔가 다 받아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걸 알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저는 고소고발은 안 무서운데 신체적 협박은 안 했어요. 신체적 협박이요? 네. 해야겠다. 그 아. 조수키 앵커도 사장도 그런 약간 반협박성 그런 게. 약간 그게 저는 헬마우스 채널 등장하면서 원래 헬마우스가 그걸 되게 잘했다 보는데 걔네들 약간 그런 일종의 온라인에서 센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스꽝스럽게 프레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그거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지금도 하는 채널 중에 뭐 왕 모시기 채널하고 막 시둥 모시기 채널하고 막 또 이번 채널 폭파된 GZSS 막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되게 센 척은 많이 하는데 그걸 되게 약간 웃기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1배가 찌질해졌다 하면서 걔네들 힘 쫙 빠졌듯이. 근데 그 아까 가로 세로 그쪽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신체적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되게 많이 오는데, 그 메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댓글 같은 거, 아예 그냥 그 댓글 닉네임이 그런 게 있어요. 뭐 킬 히두 어쩌고 저쩌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굳이 건드린다면 저 말고 저 다른 분들 많은데 굳이,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 입장에서 굳이 저한테 그렇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쏟아도 저한테 쏟으면 손해라는 생각?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은 있고,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한번 또 자세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채널 저 거의 다 봐요. 대부분. 뭐 모든 걸 보진 못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다룬 좀 저랑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곧 과거의 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로서 지금의 저를 막 많이 보기도 해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도 온라인에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루는 건 시사 현안에 대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전략적으로 저희도 접근해야 된다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돈과 인기를 어떻게 누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그 노란 딱지가 되게 이슈였잖아요. 이거 하면 돈 안 된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안 될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노란 딱지를 안 받는 방법은 뭐고, 그런 강의가 만약에 열린다. 노란 딱지 안 받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열면 저는 뭐 저를 싫어하는 태극기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오셔서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실용적으로 강의를 계속 전국에 이런 게 좀 열려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뭐 교육부 쪽이라든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무슨 학 있잖아요. 어떠한 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뭐 무슨 학이든 다 그 전문가 박사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은 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 이 지금 미디어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만큼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막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아시지만 대중들하고 어떻게 해야 교감하고, 이거는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세잖아요. 막 100만 200만 가는 건.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 발언권이 커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당 안에서도 다른 얘기들 할 땐 그냥 뭐 적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유튜브 관련된 거 얘기할 땐 세게 얘기하거든요. 안에서 엄청 세게 얘기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결국에 저는 이게 정규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할 수 있을지, 지금 유스타즈라고 아까 유정호 씨랑 단체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몇 청년들끼리 독립유공자우선 기록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정호라는 친구가 취약계층 이런 아이들 돕고 막 학교 폭력당한 친구들 삼촌인 것처럼 학교 가서 영상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든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좀 민주진영에 꼭 그러니까 국한된 게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아까 그 BJ라는 단어에 숨겨진 어떤
여러 가지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들이 좀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약간 기업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 인식할 때도 난 1인 기업이다, 1인 중소기업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은 벌었고 그럼 뭔가 이제 나도 사업을 해서 이걸 유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기부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하고 있길래 그러면은 차라리 이 친구들도 역사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도 좀 돕고 역사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을 좀 디자인을 잘 해주면 이 친구들은 그거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그거 나름대로 또 어쨌든 연예인들이 스스로를 마케팅하듯이 1인 크리에이터들도 관리를 좀 하자. 그러면 이게 그 그림대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적당한 이런 수익을 이제 좀 어려운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좀 돕는 데 이걸 좀 쓰고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면은 이게 딱 임팩트 있잖아요. 이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이 가짜뉴스로 막 그 왜곡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쭉 이어지면 특히나 이 친구들의 한마디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한마디보다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그 현장에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요즘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제가 정치적인 이게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좀 완급 조절하는 편인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랑 사상이 달라도 어쨌든 이런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크리에이터들 많이 모아 가지고 이들이 직접 이 현장을 가서 이들 스스로도 처음에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겠지만 분명 만나면 전 대부분 실제 이제 마음이 움직일 거라 보고 이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모으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해요. 유튜버 네트워크. 특히 청년들 좀 일단 위주로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당연히 그럼 이 청소년들이 나도 여기에 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여기 막 모여있는 크루가 있다. 그럼 같이 가고 싶잖아요. 같이 영상에도 한번 나오고 싶고. 근데 역사 프로젝트 할 때 같이 이런 거에 또 동참하는 청소년들도 부르고 그럼 그 자체가 이제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저는 이게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이 어떤 뭐 교육안 같은 것도 이 안에서 만들어서 이 안에서도 같이 서로 교육을 해가지고 미디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직접 강의를 다니면서 스스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수익도 벌고 본인이 그러면서 유튜브도 하고 이런 구조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저도 좋은 질문 해주셨고 이것도 한번 같이 나중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 그 일방적으로 많이 당하는 주변인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 일종의 그 이상한 편집에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채팅을 갖다가 예능, 그러니까 시사 다큐 방송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채팅을 갖다가 누가 조작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지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건방지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힐링하고 막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언론의 빈틈을 좀 찾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시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인이 완전히 짓밟히고 난도질 당하는 걸 보면서 그거에 열받아 갖고 저도 막 글도 쓰고 뭐 하고 하다가 누군가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같이 좀 싸워줘야 된다. 왜냐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합리적이고 약간 논리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저라고 무슨 막 좌빨이다 이런 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그런 욕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인들을 이렇게 못 지키는 구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프레임을 잘 씌워 놓으니까 얘 지키면 너 똑같은 놈. 근데 가만 보면은 저도 막상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만약에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라고 했을 때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그때 힘들 때 같이 비도 맞아주고 같이 목소리 내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해서 이미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됐고 덕분에 욕도 많이 먹고 뭐 그 덕분에 또 어쨌든 응원해주는 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보 같은 것도 실제로 많이 와서 그게 영향을 또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든지 억울함을 뭔가 조금이나마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적어도 한 명한테라도 영향을 준다면 이 자체가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건 아니구나. 참고로 제가 이걸 할 때 돈을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게 돼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 돈을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거를 방송을 해서 본인이 애초에 목적했던 거를 이뤄가면서 하면 좋겠다. 처음에 그래서 저도 유튜브 수익 들어왔을 때가 몇 달 만에 한 30만 원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저도 이게 막 뭐라고 딱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보통 오늘도 그러겠지만 집에 가면 또 기사를 이 사이에 한 6시간 그러니까 반나절만 기사를 안 봐도 이게 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도 많은 기사가 쏟아져서. 그래서 저도 그냥 보통은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기사들 보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면은 막 한두 시 돼 있고 근데 가끔씩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때 약간 저는 이제 책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근데 원래 저도 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책은 다 죽은 거라고 이렇게 죽은 문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뭐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또 뭐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막 김어준 총수 이런 사람들 막 보면서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일화 같은 것도 처음엔 인터넷으로 챙겨보다가 막 책도 사서 읽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막 하게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책 읽고 뭔가 새로운 거 알게 됐을 때 에너지 충전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가끔씩 또 동료들 중에 몇몇이 막 게임하자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약간 이 전략 이렇게 막 서로 생각하면서 정치랑 어떻게 비유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젊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하고 정치라든지 우리 사회에 좀 빗대가지고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놀아갖고 좀 뒤늦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어찌됐든 이 진영 논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튜버를 원래 제 생각은 뭐였냐면 보수 진보가 나쁜 개념이 아니니까 제 주위에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저도 실제로 아직까지 막 엄청난 막 스스로 진짜 모든 거에 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다 섞여 있잖아요. 누구나 사안마다. 근데 제 주위에 어떤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형이랑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형이 있어서 유튜브로 다양한 사람들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원래 홍보를 해서 그 형 홍보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뭐하냐. 그래서 이걸 뚫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이거를 자꾸 진영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해서 보수 진보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회 그리고 이상한 가짜뉴스라든지 남들 자극적으로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을 쳐내자. 그 중에 대표적인 채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채널인데 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의 마음과 또 제 이 바람과 이게 또 다르고 그 사이에서 저도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저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추천할 때는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약간은 저랑은 논조가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차원이다. 라는 사람들을 간혹 추천할 때 정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킬 히두다 뭐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냥 신경 안 쓰이는데 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저를 막 꾸준히 응원했던 분의 댓글 하나가 정말 아픈 거예요. 이건 악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비판인데 그런 거가 저는 정말 무섭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꼭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나를 응원했던 사람이 나를 비판했을 때 그 처음 비판했을 때의 두려움 저는 그래서 악플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심리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라고 요즘 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처음부터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타격 안 받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친구랑 싸우고 나면 되게 막 며칠간 찝찝하듯이 나를 꾸준히 응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묘하게 논조를 틀어가지고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라고 사람이 바로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악플러 중에 좀 지능 높은 악플러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도 넘어가지 마라. 왜냐면 심지어 요즘 뭐 멤버십이다 뭐 가입이라 이게 다 나오거든요 또. 근데 오래된 내 구독자 막 채팅 옛날 그래서 저도 이거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보면 저를 막 칭찬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걸 비판하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근데 그러면서 막 다른 채널 봤는데 이 사람이 막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악플과 비판 이 사이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뭐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그 이런 정파 저널리즘 이거는 유튜브의 세계에서 이걸 뚫으려는 시도가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진보 보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이 인식을 우리 청년들이 좀 바꾸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좀 기존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막 보수는 뭐 좋은 거, 진보는 나쁜 거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이런 인식을 저희들이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그렇게 막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뀐다고 보시는 분도 요즘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그 보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 욕을 먹더라도 이런 목소리는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더 세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딱 객관적인 지표는 아마 불가능하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무슨 꼭 시사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막 따르더라도 그냥 스스로를 믿고,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믿을 만한 분들이 비판을 했을 땐 달게 봤대 악플러들이 와서 혹은 교묘하게 아까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슬슬 갉아내는, 이렇게 멘탈을 긁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